오는 최순애 시사평론가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순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게요. 예, 조금씩은 꺾이는 느낌이 듭니다만 아직도 긴장감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앞서 이 전문의의 또 이 조언이 있었으니까요. 전화 인터뷰는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뜨거운 지금 핫 이슈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인데 약간 좀 느닷없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뭐 논의될 만한 시기가 된 것도 같고, 예, 이 사면론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느닷없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여권 내부에서 그 사면 카드는 늘 그 서랍 속에 있었던 어떤 뭐 정치적 거리였다라고 저는 봐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일일날 건의하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사면을 하겠다가 아니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건의하겠다. 예. 네, 대통령께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마침 이제 오는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대법원 선거 공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기가 오는 점도 있지만 논의할 시기가 오는 점도 있지만 여권 내에서는 그 카드를 계속 이제 서랍장에 두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공개적이진 않지만 비공개적으로 뭐 그런 어떤 물밑에 어떤 교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낙연 대표가 꺼냈다는 것이고 시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워딩 자체도 사면하겠다는 어떤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선거를 염두에 뒀다라는 그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사면을 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4일 이후에 선거 전에 만약에 염두에 뒀다면 선거 전에 대통령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대표가 꺼냈다는 거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대권 행보를 또 염두에 뒀다라는 또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권 전체적으로는 지금 되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어떤 뭐 또 그리고 선거를 염두에 두어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려는 어떤 총합적 행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층적인 포석을 두고 사면카드를 꺼냈다고는 보는데 어제 이제 그 당원들의 반대 때문에 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카드의 얘기는 이미 뭐 활시위가 당겨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4일 이후에 이미 형이 결정 났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인 얘기를 또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3년 10개월 거의 4년을 지금 형에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되게 좀 가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저는 뭐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러면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먼저 해야 된다. 뭐 그거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형을 산 거 보면 사실 그렇게 형을 산 적이 없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보석으로 나와 있기도 했었죠. 예.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 이제 여성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뭐 비판을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는 되게 조금 가혹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사실 먼저 일찌감치 그러니까 물밑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4일 이후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활시위를 이낙연 대표가 당겼다. 근데 이제 당원들의 모습 때문에 후퇴하는 어떤 결론을 어제 냈기 때문에 물론 전제는 있죠. 국민들의 동의, 그다음에 본인들의 반성 이런 전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나름 역할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당원들의 어떤 거부감을 들게 하는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비판을 받을지언정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필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네요. 제가 질문을 왜냐하면 끼어들기가 어렵게. 역사적이었고 저기 초유의 또 사태였기 때문에 탄핵을 받고 이렇게 형을 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어떤 숙제가 있다 풀어야 될 게 그리고 우리가 초월하고 승화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애 평론가가 보시기에 이 사면과 관련된 이 물밑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좀 들은 적이 있으시고 청와대와 여당 서랍에는 이 사면 카드가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활해 시위는 당겨졌다. 그러니까 14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뒤에 사면론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렇게 뭐 얘기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뭐, 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근데 민주당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 이 본인의 반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가 됐잖아요. 네. 야당은 또 발끈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네. 그럼 어떻게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어떤 반성과 사과의 이런, 메시지가 또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추측인데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위의 어떤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저는 뭐 그거는 뭐 합리적인 어떤 뭐 의식이라고 봐요. 뭐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면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네. 본인들도 거기에 조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그 형식의 사면의 형식에 맞는 그리고 물론 거기엔 진정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런 어떤 일정 정도의 사과가 선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물밑의 교섭이라든지 뭐 일정 정도의 간헐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채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왜냐하면 상호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해 이제 말에 있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과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또 높게 나온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예. 청취자 문자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5989님, 불교의 대승적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은 우선 사과부터 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찬반 양론이 많은데요. 가장 이 불교적인 문자여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면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뭐 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 앞부분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사면과 관련해서는 저는 큰 뭐 어떤 뭐 갈등이나 대립구도가 형성될 거라고는 보진 않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까지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온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떤 분파적인 세력들이 강한 것 같지가 않고 그것이 어쨌든 지금 형식적으로는 김정인 위원장이 수렴해가는 국면이고 그런 김정인 위원장을 초선들이 백업하고 있고 뭐 전환기원 대표라든지 밖에서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긍정적으로 한번 뭐 같이 가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큰 동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적 경험을 한 걸 보면 사면한 대통령들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까봐 그에 따라서 뭐 야당이 어떤 또 분파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할까봐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현직 그 두 분의 대통령들이 만약에 사면을 받아서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여권도 그 부분을 너무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카드를 쓸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염려하는 거는 지극히 이제 그 과거의 경험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거라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가장 유리한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고 또 야권 단일 후보를 요구하는 또 그 지지도 높고 거기에 또 1위로 계속 모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는 그 가도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거나 충격을 줄 만한 어떤 정치적 뭐 사건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여성 후보들이 이제 강세인데 거론되는 후보들이 아직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 두 분이 좀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나경원 전 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아마 이제 나가고는 싶은데 확정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고심이 보여지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뭐 누가 봐도 본인의 승리 공식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미 출마 선수를 쳤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선수를 쳤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계속 여론조사도 앞서고 있고 탄탄한 지지세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 예.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만으로는요, 그것이 뭐 절대 뭐 보궐선거까지 간다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고 96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은 변할 수 있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가. 네.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자꾸 본인들한테 생기니까 네. 이제 그렇게 뭐 확정적인 답변을 지금까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래서 다른 어떤 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여지를 둔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제 여론조사 아까 그 경선 방식의 어떤 경선 방식이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출마한다면 아마 출마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지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 여야 대결 구도를 본인이 주도하고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운동을 한다면 사실은 선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아마 본인이 추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영선 장관의 어떤 또 이 맞대결은 또 명분도 되고 왜냐하면 이 선거 사유가 사실은 그 광역단체장의 성 비율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박영선 장관을 만약에 후보로 낼 그 요량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분이 알겠습니다. 서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뭐 관심 있는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의원도 결국은 출마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부산시장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주의 정치 전망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